근본적인 부분에 가지고서 이제 원장님들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봅니다. 지금 치과 경영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원장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좀 막연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치과 의사가 6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인당, 치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약 80% 정도 감소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 외부 환경을 보게 된다면은 경기 불황, 경쟁 심화, 제도 변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치과들이 수익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많은 치과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시스템의 부조로 인해서 원장님과 스태프들 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제가 만나는 600명, 한 1000명 이상의 원장님들을 만나서 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항상 어떤 해답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되든 사업이 되든 놀라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바꾸십시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모든 기업이 기업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치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는 방법을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바꿔야만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한 부분들을 원장님들한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방식, 문제점을 근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뭐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까칠하게 변하고 있고 또 제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들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아직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까? 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현재 있는 늘 하던 대로 경영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든 진료에 관련된 부분에서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원장님들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은 미비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정말 원장님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원장님들 없습니다. 또 진료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또 일요일 날 있으면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 또 경영 공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더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풀어볼까요? 이를 요즘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원장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치과 원장님들도 다른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그런 문제가 그대로 답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보다는 똑똑하게 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스마트 비즈니스 또 스마트 홈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의 컨셉은 이런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이 윈윈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치과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구조를 짰을 때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원장님과 함께 이루고 있는 스태프들도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짜줘야 됩니다. 또 치과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치과와 관계된 공급업체들도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또 방법론으로 온다면은 지금 있는 원장님들이 진료와 경영 업무들을 대부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된 진료와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어떤 원장님들은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경영이 어떻게 진료에 대한 부분을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렵게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은 치과 업무를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아웃소싱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료도 강화를 하고 경영도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치과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할 수 있게끔 나한테 어떤 것만 해준다면은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뭐 직업 문제가 되든 환자 확보가 되든 치료 동의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정말 진료만 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은 정말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진료 외적인 업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장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경영이 진료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원장님들은 진료에 대한 어떤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업무를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나누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료와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업무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협력과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원장님만 잘해가지고 치과 경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만 잘해가지고 진료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스텝이 아니면 상담실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치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실행과 목표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과 수익과 경쟁력은 높이고 스트레스와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치과 업무를 크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자 확보, 치료 동의,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만 하는 업무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 확보, 치료 동의,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아니면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정작 환자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가 또 치료 동의율이 안 나와가지고 또 어떤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 향상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그러면 환자 확보는 어떻게? 치료 동의 높이는 건 어떻게? 또 치료 동의를 높이고 환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또 높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은 성과 분석은 또 어떻게? 목표 관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데 많은 치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들의 비핵심 업무가 되고 있는 구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다 활용을 못하고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핵심 업무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매 업무, 세무재무, 인사 업무,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이 부분을 핵심 업무 원장님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덴토리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그냥 전문 업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한테 전문 업체에 유임을 해주시는 것,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매출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비용 절감은 어떻게, 세무 재무 관리는 어떻게, 또 뭐가 있죠? 인사 업무 관리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장님들이 가장 잘하고 핵심 업무가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환자 확보, 치료 동의,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높이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낸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비지오라는 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2년도 창업 직원 2명과 미화 60만 불, 우리나라 돈은 약 7억에서 7억 2천 정도 되는 돈으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놀랍게도 창업 8년 만에 3조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3조 원의 매출이요. 그러면 직원 68명을 가지고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약 18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삼성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회사죠. 이 회사의 놀라운 성과를 낸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치과에 도입해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동영상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회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은 기존의 방식에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 표가 있습니다만은 기획, 디자인, 마케팅, 고객 관리만 핵심 업무만 하고 부품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유통을 각 그 분야의 최고 업체들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LCD TV를 만드는 회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공장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한다면은 60만 불 가지고 절대 저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은 핵심 업무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의 업무는 최고 업체들, 하물며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있고 LG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또 제조에 관련된 것은 팍스콘, 요즘 중국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만은 거기는 종업원이 42만 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 업체들한테 아예 맡겨버립니다. 또 판매는요. 코스코라든가 월마트 같은 데다가 위임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맡겨버린 겁니다. 자기들 직원은 가지고 있는 수는 168명. 그 수를 가지고서 3조 원 정도, 25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치과에도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 비즈니스라는 부분이죠. 스마트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한다면은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같은 어려움에서 어떤 해법을 찾는 데서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원인은 밖에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다, 제도 변화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해답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법론을 다 안에서 찾아야 되지 어떤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에서 나 아닌 다른 치과를 나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까지 모든 업무들을 이제까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는 진료만 잘했어도 충분히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그렇지만 요즘은 공급과잉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원장님보다 더 잘하는 다른 원장님들이 발생이 되고 또 투자가 들어오고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영적인 업무, 치과의 경영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어떤 업무 효율을 높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혹 여기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